안녕하세요. 구청과장으로 퇴직한 사망남 김병수입니다. 공직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성민원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만 악성민원의 버금가는 또 하나가 바로 청탁입니다. 오늘은 청탁을 지혜롭게 거절하는 저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탁과 부탁, 매한가지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청탁하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도요,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부정부탁금지법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청탁을 받았을 때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청탁을 한 사람과 그간 쌓아온 신뢰를 잃고 관계를 망칠까 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 주민은 물론이고요, 나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거나 소위 유력인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나중에 저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있을 텐데 지금 받은 청탁 안 들어주면 나중에 부탁할 일이 생겨도 부탁도 못하고 내 연락처에 한 칸만 차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은 미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마음이 여린 사람은 죄책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청탁을 거절한 것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가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큰 곤란을 겪을까 싶은 마음. 어렵게 부탁했는데 내가 너무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탁이라고 다 부정한 청탁인 것은 아닙니다. 청탁도 적법하게 도와줄 수 있는 청탁이 있고요, 청탁한 사람이 위법한 청탁인지 모르고 하는 청탁도 있습니다. 또 청탁하는 사람이 뻔히 부정청탁인 것을 알면서 들이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청탁을 받았다면 쿨하게 다 도와주십시오.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청탁이 들어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요, 다리품 팔품 팔고 경험과 지식을 짜내서 상대방의 애로를 해결해주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 면에서나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이미지에도 모두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청탁인데 그게 부정청탁인지도 모르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위법과 적법의 개념이나 경계를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이때 부탁한 청탁을 무조건 안 들어주면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처시를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자칫 온종에 빠져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들어뒀다가는 청탁한 사람까지 곤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받은 내용이 위법한 사안이라면 그 사람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위법의 내용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청탁을 한 사람이 가족, 친구 아니면 막연한 사이라면 그 사람도 공무원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설사 속으로 좀 빈정상했다 하더라도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매몰차게 요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경우인데요, 청탁하는 놈이 부정한 청탁인 것을 알고 청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놈은 일단 경계해야 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놈이고요, 문제가 있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청탁인 것을 알고 접근해오는 놈에게는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그놈에게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할 수 있고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뻔한 얘기죠. 거절을 할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핑계를 대서 얘기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말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그놈은 거절을 위한 명분이나 핑계를 대는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실언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무원도 인간인 이상 아무리 부정청탁이라도 칼로 무자르듯이 처음부터 노라고 얘기하기 곤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적인 성의 정도는 보여야 합니다. yes, no, no 방법이 있습니다. 청탁을 받으면 먼저 알아보고 연락 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단 yes 신호를 줍니다. 다시 하루 이틀 정도 후에 알아봤는데 좀 힘들겠는데 좀 더 알아볼게요 라는 식으로 no 신호를 한 번 더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이틀 후 정도에 다시 더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무척 곤란해서 힘들겠는데요 라는 식으로 다시 노 신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요, 애써준 게 느껴져서 감정 상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절을 하더라도 면전에서는 립서비스 차원에서 안타깝지만 못 들어줘서 좀 미안하다는 표정이나 어투를 쓸 수는 있지만 속마음까지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청탁은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 것이고요. 부정청탁을 거절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처리할 수 없는 청탁을 끌어안고 끙끙 매는 것은 가치없이 남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청탁을 받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 보면 당연히 자신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부정청탁법을 소환하지 않더라도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탁을 거절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찔러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청탁을 거절했다고 자신의 인간성까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청탁을 거절한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여러분이 공직에 임용됐을 때 처음 먹었던 이것입니다. 처음처럼. 이것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 부정청탁 너끈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괜찮았는지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30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